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2024년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제가 이제 조금 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좀 차트 분석을 디테일하게 할 것이냐, 데드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데드라인. 과연 지금 현재 2024년 중에 기준에서 코스피의 데드라인은 어디인가? 왜 우리가 데드라인을 지금 살펴봐야 되냐? 그거는 당연히 북한과 중동의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재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난 28 전쟁과 다른 점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28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이미 터지고 나서 당연히 그거를 예측할 수조차도 없으니까 터지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일단 위험하다 관망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니까요. 오늘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데드라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어, 실패하는 매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눌러야겠죠? 자, 그럼 한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나스닥도 제가 한번 반응 좋으면 한번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황 전망을 하는 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차트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영상은 차트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좀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첫째, 어, 악재가 실질적으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악재를 차트로만 보고 지금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1월 14일이잖아요. 지금 14일 지금 일요일인데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추세는 상승 추세이고 명확한 여기서 이거는 지금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21선을 제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악재가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어요. 악재가 세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 이따가 이제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어째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약간 우리는 약간 좀 낙폭 과대로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이 구간은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양봉이 뽑으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 21선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매수의 구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겁니다. 예. 왜냐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게 크게 봤을 때 1파라고 가정했을 때 눌림목 나오고 2파 나오고 3파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61선과 121선은 아직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우리가 아쉽게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 파동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눌림목인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지지를 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데 여기에 있는 이제 61선과 120선이 결국에는 교차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려면 반드시 여기서 상승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걸 상승 파동을 보는 게 합리적이고 가장 높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좀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이걸 상승 파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악재를 살펴보고 이 악재를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그 데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악재가 크게 큰 악재는 두 가지가 있죠. 북한. 자,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북한 영상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동 이 두 가지 악재가 가장 큽니다. 그 결국엔 이 두 가지 악재로 파생될 수 있는 악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기라는 그런 악재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악재를 많이 신경 쓴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 이 상승 추세를 깰 수 있는 파동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120선과 60선이 골든 크로스로 교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팔 전쟁이 터졌을 때 작년에 과거가 아니죠. 작년에 과거 맞죠? 되게 오래 전에 일어난 일처럼 제가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기서 어쨌든 이팔 전쟁이 터져서 하락이 쭉 나왔어요. 그럼 이때 매매를 하는 것은 차트상으로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으로 돌리는 이 파동, 정확히 이 가장 크게 기여한 파동이 바로 이 파동이에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이 장대 양봉을 깨는 흐름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왜냐면 여기 이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상승 파동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중동 악재가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첫 데드라인, 지지라인을 여기로 둬야 됩니다. 한 2390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여기 구간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 구간을 사주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꽤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상승 파동이 이게 공매도 금지가 나온 거예요. 그죠? 공매도 금지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나스닥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매도 금지는 원래는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할 때 사용해야 되는 카드인데 이걸 좀 미리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호재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환매수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났기 때문에 뭐 환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는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디에서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간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 분석상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이 추세를 힘들게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하락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를 깼다. 그럼 이 구간이 상승 파동이 아니라 이제 하락 파동에 초입이 되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여기에서는 그냥 뚝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졌잖아요. 그냥 뚝도 안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이때하고 다르죠. 완벽한 어떤 정별 상태도 아니고 악재의 크기도 북한이라는 지금 잠재적인 대형 악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상정을 하셔야 되고 요거를 과거의 코로나19 사태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정배열이 아직 덜 됐어요. 그쵸? 코로나19 당시에는 과연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가 코로나19 때 대하락이 나왔던 지점입니다. 보시면 이미 여기서 정배열 상태였어요. 그쵸?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옆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자리긴 했지만 정배열 상태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이때 이 차트가 더 좋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같이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럼 이 뚝 떨어지는 게 어디서부터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점 있죠.
여기 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지와 저항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항상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지지가 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왜냐면 여기는 전 저점이니까 이탈하면 안 돼요.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 바닥이구나. 그런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였던 거죠.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 폭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재앙이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건 결국 여기에 있는 전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전 저점은 진짜 이탈하는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제 요거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왜 28 전쟁 때 터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사는 거 일단은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여기가 올해의 전 저점이 아니 2023년에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개입을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뚝 떨어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 이걸 지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뚝 떨어졌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 2400까지 나왔을 경우에 이 지금 이평선들은 이미 역배열이 된 상태예요. 거기에서 이거를 이탈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있는 저점을 보러 간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저점이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뚝 떨어질 만한 악재가 북한이 어떤 강력한 도발을 한다. 아니면 중동에서 결국에 확산적인 전쟁이 터지면서 이란 vs 미국 구도로 갔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이런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한국이 지금 중동과 북한 전쟁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금융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왜? 부동산 PF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경제 뭐 그런 것만 보고 아 부동산 PF가 터졌으니까 세상이 망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트리거로 작동을 하면 부동산 PF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투자해서 만일의 사태가 대비했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세 번째의 관점을 봤을 때 만약에 북한 문제가 터졌어요. 중동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고 약간 조금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구간을 지지를 할 거란 말이 거죠, 제가.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수급들이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한국에 주식을 정말 많이 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기회라고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정배열로 뭔가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다 하면 오히려 이 북한과 중동의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잘 선택하는 게 주식을 잘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코스닥은 정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미 코스피로만 기준을 잡아도 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 구간. 790선 여기는 반드시 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단 투자를 임해야 되고, 여기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실이 한 100층 있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대공황을 주장한다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뭐 코스닥이 1000을 넘어도 아마 대공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무조건 뭐 상승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막 깨고 막 내려가잖아요. 기회라고 그래요. 기회라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주식시장을 정말 많이 봤고 전문가들 그리고 고수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해왔거든요. 많이 잘못된 것들을 봐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2024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시장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와 함께 시황 공부도 하실 거고 이제 다들 앞으로 이제 북한 문제, 중동 문제 아니면 추가로 터지는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겁내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는 북한이나 이런 중동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고 잘 해결돼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져서 정말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상승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먹을거리가 많이 생기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장에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말 잘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